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보험, 바로 간병보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흑백보험의 김이사입니다. 자,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보장 중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필수 보장 중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병 파산이니 간병 지옥이니, 자, 이런 단어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24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에 달하고, 이 금액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연령대인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과거 암내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의 설계에서 간병 보장까지 추가를 하셔서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과연 내가 준비한 간병보험 제대로 가입한 건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간병인 지원 보장과 간병인 사용 보장인데요. 자, 참고로 보험은 한 글자만 달라져도 다른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장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같이 검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서와 약관 내용을 보면서 간병인 지원은 뭐고 간병은 사용은 뭔지, 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까지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당 설계는 50세 여자 직업급수 1급이고요. 간병인 지원 설계부터 먼저 볼게요. 자, 10년 갱신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입원비로 10,000원을 받는 내용인데요. 자, 물론 이 담보를 입원비 10,000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이거의 핵심은 결국은 간병인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보장입니다. 자,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해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당 보험회사에게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지원, 즉 간병인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같은 보험회사, 동일회사의 설계고요. 50세 여자, 직업급수 1급. 자,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설계고요. 질병과 상해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요양병원 제외인 경우는 하루에 15만원씩, 질병과 상해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 요양병원은 하루에 5만원씩, 질병과 상해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7만원씩 이렇게 보장해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간병인 지원과 다르게 간병인 사람을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인건비를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정해진 보험금이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병인 지원의 지원, 간병인 사용의 사용이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구별하신다면 이 차이점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병인 지원이 내가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보험회사가 사람을 보내주는 거니까 좋은 걸까요? 자, 아니면 간병인 사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간병인으로 쓰고 요양병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10만원만 써도 15만원씩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보장의 장단점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볼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먼저 간병인 지원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간병인을 내가 구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구해주니까 요즘같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편리함이 있겠죠. 두 번째,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향후 인건비가 상승을 해도 간병인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전혀 없겠네요. 세 번째, 간병인 사용 보시면 요양병원인 경우 하루 보장 금액이 5만원 밖에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간병인 지원은
요양병원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보험료를 보시면 갱신형이긴 하지만 50세 여자 직업급수 1급 기준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조건이 기본 계약과 연계 담보를 제외하고 간병인 지원 상해와 질병 이 두 개의 특약보험료가 월 22,24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자, 항상 보험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간병인을 보험회사가 구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간병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체를 하더라도 역시나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요청을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간병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자, 두 번째 단점은요. 간병인 지원담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회사에서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회사마다 갱신 주기는 다르지만 지금 설계대로 10년 갱신형으로 설계를 했다면 일단 갱신형이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50년 동안 비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월 22,240원이지만 10년 뒤 29,951원, 20년 뒤 53,448원, 30년 뒤 86,681원.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 향후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간병보험이 더 필요할 때 오히려 유지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병인 지원의 장단점 명확하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간병인 인건비가 얼마든 정액으로 보장을 받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간병인의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다. 자, 그럼 내가 10만 원 쓰고 난 하루에 15만 원씩을 보장받는 거니까 20일만 사용해도 하루 5만 원씩 20일, 즉 총 100만 원을 오히려 남겨갈 수 있고요. 자, 이걸로 보험료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로는 비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납입 기간이 갱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서 20년 납, 30년 납만 하시게 되면 젊을 때 가입한다면 납입을 빨리 끝내고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더 많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간병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보험료 또한 인상되지 않으니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은 간병인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장점 네 번째인데요. 간병인 사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꽤 많습니다. 자, 아무래도 남보다 가족 또는 아는 사람이 간병해 준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아는 사람이 간병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간병하는 동안 일을 못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자, 하지만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면 간병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환자는 편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단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간병인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건데 가입 당시 가입 금액 그대로 앞으로도 보장을 받는 거니까 지금은 15만 원 보장이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향후 15만 원으로 간병인 인건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히려 보험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모자라는 인건비까지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간병인 과연 구하기 쉬울까요?
물론 주변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간병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예 간병인을 못 구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보장을 보시면 요양병원인 경우 하루 보장이 5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아마 일반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될 확률이 큰데 하루 5만 원 보장 어떤가요? 여러 명이 공동 간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겠지만 요양병원에서 단독 간병을 쓴다면 과연 이 5만 원 갖다가 커버가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나 보험은 어떤 분들은 장점이 더 와닿아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단점이 더 와닿아서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간병인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 간병인 보험 담보별로 회사별로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분들 상단에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명에 흑백보험 검색하셔서 카페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 해드린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질문과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